안녕하십니까. 카다마의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다마의 포스TV에서 여러분의 성공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에 갓 출시한 유선 카드 단말기 한 기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요 키스14 이하나 모델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진한 블랙 컬러로 되어 있죠. 고급진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진한 파란색 바탕 위에 흰색 글씨와 숫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죠. 자, 그런 점도 칭찬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밑에를 보시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입력 버튼, 정정 버튼, 그리고 종료 버튼은 이렇게 눈에 확연히 띌 수 있도록 색깔로 색깔을 버튼에 입혔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면은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했죠. 그래서 앞면과는 정반대적인 색깔이지만 굉장히 조화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키스14 이하나와 함께 설치가 되는 화이트 컬러의 서명 패드 너무 잘 어울리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은요, 가장 기본적인 일반 신용카드 결제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결제도 가능하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은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대면 결제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결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하는 게 비대면 결제죠. 키인 결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비대면 결제와 키인 결제가 가능한 키스14 이하나 모델입니다. 요즘 오프라인 매장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으면 가게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하죠.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대면 결제, 즉 키인 결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키스14 이하나를 통해서 비대면 결제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카다마기 포스TV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키스14 이하나의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은 상세 페이지 하단에 제가 다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다마기 포스TV에서 유튜브도 함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키스14 이하나 사용 가이드, 그리고 키스14 이하나 이런 그 제반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키스14 이하나 모델은 온라인상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매 업체와 비교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카드 결제하는 방법과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투입하는데요. 카드 투입할 때는 여기 보시면 IC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어넣을 때요, 이 IC 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하죠.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고요. 5,800원 결제를 해볼게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는 여기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800원 결제가 됐죠. 거래 일치는 9월 12일입니다. 카드 번호가 나와 있죠. 그리고 거래 금액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됩니다. 일단 카드를 투입하고요.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자, 5만 3천 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액을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월수란 멘트가 나오죠. 만약에 고객님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일시불 거래는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입력 버튼이 있죠. 자, 일시불 거래는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되고요.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요. 일시불은 입력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일시불은 할부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할부를 0개월로 노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카드를 다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800원.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할부 개월수. 일시불은 할부를 0개월로 놓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일시불은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여기 입력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숫자를 정정할 때는 여기 정정 버튼이 있습니다. 정정 버튼을 통해서 숫자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개월은 2자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명을 하게 되면, 자, 서명 패드에도 서명이 되고요. 여기 카드 단말기에도 서명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 금액이 57,800원 결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할 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취소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취소 버튼 있죠?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있죠? 직전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이 있죠? 그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직전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자, 보시면 승인 번호가 나와 있고요. 승인 번호 8자리입니다. 그리고 금액 나와 있죠. 그리고 일자는 9월 12일입니다. 자, 진행을 원하면 1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명해 주십시오라는 멘트를 합니다. 결제 금액은 57,800원이고 서명을 해주셔야 취소가 됩니다. 자, 서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서명을 하면 서명이 되죠.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7,800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결제했던 게 5,800원짜리죠. 5,800원짜리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 직전은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카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 고객이 취소를 하기 위해서 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매장을 재방문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카드 16자리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입력하고요. 멘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카드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보시면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 카드의 거래 내역들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거래 금액은 자, 날짜 나와 있죠.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거래 날짜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자, 신용 취소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2번 카드를 삽입해 주세요. 카드를 넣겠습니다. 넣고요. 그러면 불러옵니다. 9월 12일 날 현대카드고 카드 번호 그리고 금액은 5,800원 맞죠? 5,800원짜리.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맞으면 1번 진행. 자, 보시면 카드 번호, 거래 금액, 승인 번호. 해당 거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진행을 원하면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입력 버튼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800원. 지금까지 카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넣게 되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IS카드 제거 후 마그네틱 거래요망. 이런 멘트가 나오죠?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카드를 다시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이쪽에. IS 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멘트가 나오죠. IS 카드 제거 후 마그네틱 거래요망.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멘트가 나오면 제거를 하면 됩니다. 카드를 빼면 돼요. 카드를 뺀 다음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카드를 빼면 카드를 읽혀주세요. 요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마그네틱은 3시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끼운 다음에 이렇게 긁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입력을 해볼게요. 23,580원. 거래가 되겠죠. 자,
23,580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이죠. 자, 그러면 승인 번호가 나와 있고 결제 금액 나와 있죠. 일자 9월 12일입니다. 1번 진행이고요. 자,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23,580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죠. 자,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결제를 하고요. 마그네틱 결제를 하고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자, 마그네틱 결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카드에는 이 카드 번호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이 이 IS칩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 IS칩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카드가 5개가 있는데 현재 이 IS칩이 망가진 카드가 2장이 있습니다. 자, IS 카드가 망가졌으면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카드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IS 카드 제거 후 마그네틱 거래 요망, 이 얘기가 뜨는 겁니다. 이 멘트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를 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카드를 빼볼게요. 자, 빼면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를 일으켜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장났으면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제할 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마그네틱은 이런 방향이죠. 이렇게 해서 이 마그네틱이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금액을 누르라고 할 겁니다. 금액 누르게 되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IS칩이 망가졌고요. 그리고 마그네틱까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키인 결제밖에 없습니다. 키인 결제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 승인 버튼이 있죠.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1번 신용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때 카드를 삽입해 주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요. 이때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연월대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액, 그 고객이 결제를 해야 될 금액을 눌러주시고 자, 할부 개월수, 만약에 고객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여기 나와 있죠. 할부 개월수를 0개월로 하는 거죠. 일시불은 할부를 하지 않는 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할부 개월수가 0개월인 상태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일시불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서명을 하게 되면 결제가 되는 거죠. 이게 키인 결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대면 결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용카드에서 이 IS칩도 망가졌고요. 그리고 마그네틱도 결제를 할 수가 없을 때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하는 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3가지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는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카드를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결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자, 그러면 그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이쪽 오른쪽 측면에 태그를 하면 돼요. 대볼게요. 자, 금액 누르라고 떴죠? 그러면 금액을 눌러주면 됩니다. 금액 2,589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삼성페이 결제가 되겠죠. 자, 됐죠?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2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죠? 1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승인번호가 나와 있죠? 8자리 승인번호, 그리고 금액 2,589원, 결제 날짜 맞죠? 1번 진행.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마이너스 2,589원. 지금까지 삼성페이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요, 여기 현금 버튼이 있습니다. 현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유형이고요, 사업자 주초증빙은 말 그대로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고객이 오셨는데 이 고객이 30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고객님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고객님, 소비자 소득공제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주초증빙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드릴까요? 라고 여쭤보면 고객이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고객께서 저는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소비자 소득공제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고객이 저는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들어가셔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소비자 소득공제. 자, 이때 어떤 걸 눌러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죠?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 네,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고객님이 여기 서명 패드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고 시간이 오버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현금영수증. 자, 소비자 소득공제. 자, 고객님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시겠어요? 010 제 거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 그리고 금액 30만 원. 이렇게 가맹점주께서 단말기에서 그 고객이 결제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됐죠.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자, 현금영수증인데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휴대폰 번호죠. 010-79땡땡 7900-9412 제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30만 원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현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자, 5번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현금영수증 취소가 있죠. 5번을 누르면 됩니다. 자, 소득공제 취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제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소득공제 취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고객님 휴대폰 번호를 다시 입력을 해주시겠습니까? 요청하면 고객이 직접 여기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겠죠. 자, 그리고 1번 거래 취소죠. 그리고 취소 번호. 영수증에 취소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취소 번호 0291. 자, 보시면 9월 12일 날 발행을 한 거죠. 현금영수증을.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금액은 30만 원 맞죠? 1번 진행. 해당 거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진행을 원하면 입력 버튼 여기 있죠. 눌러주시면 현금영수증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0만 원 현금영수증이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과 취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현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1번 소비자 소득공제는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은 말 그대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안 돼요. 지출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뭐라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자, 사업자 소비자 소득공제는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 2번. 이때 사업자 지출증빙은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 입력하면 안 돼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과 취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인 결제는요, 비대면 결제를 의미합니다. 고객이 매장에 오셔서 카드 결제하는 게 아니죠. 그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매장에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결제죠.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결제가 아니죠. 자,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 보시면 요즘에는요, 키인 결제를 왜 많은 가맹점에서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부분 온라인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인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여기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버튼 누른 다음에 1번 신용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카드를 넣어줄 수가 없겠죠. 또는 읽힐 수도 없겠죠. 읽을 수도 없고 삽입할 수도 없습니다. 카드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그 고객의 카드 번호 16자리를 또박또박 입력을 합니다. 이때 카드 번호 입력할 때 정말 주의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16자리 입력했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유효기간을 누르라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여기 보시면 체크기 기준이에요. 연월이죠. 자, 카드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는 유효기간이 월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0725. 자, 체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0725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25죠. 자, 0725로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그러면 25, 07로 해줘야 되겠죠. 카드 단말기 기준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액, 뭐 예를 들면 36만 8천 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이때 개월수, 고객이 3개월을 원하면 3을 누르면 되겠죠. 만약에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할부가 0개월인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그게 바로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일시불 거래로 한번 해볼까요? 입력. 자, 서명해 주십시오. 서명을 하면 되겠죠. 고객이 와서 결제하는 게 아니니까 가맹점주께서 서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명을 하면 키인 결제가 가능하죠. 이게 키인 결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키인 결제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예요. 저희 카다메 포스TV에서는 많은 가맹점 대표님들이 특히 온라인 결제를 원하는 이런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키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인 결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출 집계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출 집계는요, 여기 보시면 집계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집계 버튼, 승인 버튼 바로 옆에 집계 버튼이 있죠. 눌러주시면 자, 이 상태에서 단말 정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2번 단말 정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별 집계가 있고 기간별 집계가 있습니다. 기간별 집계는 1번, 일별 집계는 1번입니다. 자, 만약에 8월 달 걸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8월 08, 뭐 예를 들면 07 이렇게 1의 자리에는 07, 08, 03, 02 이렇게 숫자 0을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일별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거래 내역이 없다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집계. 자, 기간별 집계를 한번 가볼게요. 단말 정산으로 일단 들어가시고요. 기간별 집계를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집계 시간을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09, 01, 그죠? 9월달 9월 1일부터 00시 00분 00초부터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항상 시작일은요, 이렇게 뭐 8월 1일이 됐던 7월 1일이 됐던 아무튼 시작은 00시 00분 00초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시작이잖아요.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어쨌든 9월 1일 00시 00분 00초부터 자, 9월 12일 지금이 9월 12일 17시 40분 47초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해서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매출 집계가 가능하죠. 자, 합계 금액은 0원입니다. 다 취소했어요. 기간별 집계하는 방법과 일별 집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집계를 눌러주시고 단말 정산으로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다른 데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기간별 집계 한번 볼까요? 기간별 집계. 만약에 9월 5일부터 보고 싶으면 자, 여기 정정 버튼이 있죠. 주황색 정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5일 05죠. 자, 1의 자리에는 05, 02, 03, 0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루 시작은 자정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0시 00분 00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입력. 그리고 9월 12일. 만약에 어제까지 보고 싶으면 9월 11일이죠. 자, 하루 마감은 23시죠. 11시 59분 59초입니다. 그죠? 이렇게 집계 기간을 시작점과 마무리되는 그 지점까지를 기간별 집계라고 하는 겁니다. 입력. 거래 내역이 없다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집계하는 방법입니다. 일별 집계와 기간별 집계 제가 둘 다 알려드렸습니다.